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중년층이 고민하고 계실 주제, 바로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요. 이마가 예전보다 넓어진 것 같고, 정수리 부분이 좀 얇아진 것 같고,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에 묻어나는 머리카락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과 서로 머리숱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각도를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그리고 탈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탈모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최신 치료 동향까지 약 30분 동안 탈모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부 탈모란 무엇인가? 먼저 탈모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탈모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현상이에요. 탈모는 머리카락이 점차 빠지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결국 두피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자라나는 모발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모발의 성장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굵고 건강했던 모발이 가늘고 약한 솜털 같은 모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성장기, 퇴행기, 휴직이라는 3단계 주기를 반복해요. 정상적인 경우 성장기가 2-6년 정도 지속되는데 탈모가 진행되면 이 성장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몇 달, 심한 경우 몇 주만 자라다가 빠지는 거죠.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탈모는 대부분 남성형 탈모, 의학용어로는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나타나는데 특히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이런 탈모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한 것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적절한 이해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회복도 가능해요.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중년 남녀에게 자신감 저하의 원인이 되고 때로는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어서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다뤄보는 거예요. 2부 탈모의 주요 원인. 그렇다면 도대체 왜 탈모가 생기는 걸까요? 탈모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대머리는 유전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이에요. 부모나 조부모 중에 탈모가 있었다면 본인도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목에 쪽 유전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 가족력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죠. 외할아버지가 대머리셨다면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5-알파-리덕타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되는데 이 DHT가 모낭을 공격해서 점점 축소시킵니다.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 여성들도 탈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중년기에는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직장에서의 압박감, 경제적 부담, 자녀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 걱정, 본인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모발 성장을 방해하고 탈모를 가속화시켜요. 실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후 몇 달 뒤에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휴직이 탈모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가 해결되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영양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영양 흡수 능력이 떨어져요. 또한 신진대사도 둔화되죠. 여기에 중년기 다이어트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D 등이 부족하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모발에 전달되는 영양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특정 질환이나 약물도 탈모를 유발할 수 있어요. 갑상선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일부 혈압약이나 항우울제 등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부 탈모의 초기 신호. 자, 그렇다면 탈모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초기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대처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하루 탈모량의 증가예요.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빠진다면 주의해야 해요. 특히 머리를 감을 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끼거나 베개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머리를 3일 정도 안 감은 상태에서 앞머리 부분 머리카락 약 60개 정도를 엄지와 검지로 잡고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6개 이상 빠진다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신호는 모발의 굵기 변화입니다.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가늘고 약해 보이나요? 같은 길이로 자라도 볼륨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다면 탈모 초기 단계일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 비해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많이 보이나요? 특히 형광등 아래에서 보면 더 두드러져 보일 거예요. 남성의 경우 M자 형태의 이마선 후퇴가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에요. 관자놀이 부분부터 서서히 머리카락이 후퇴하기 시작하죠. 또는 정수리 부분에서 동그랗게 탈모가 시작되기도 해요. 여성의 경우는 패턴이 좀 달라요. 가르마 부분이 점점 넓어지거나 전체적으로 모발 밀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이 얇아지는데 남성처럼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두피 상태의 변화예요. 두피가 평소보다 기름져 보이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해져서 각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가려움증이 자주 생기거나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두피 환경이 모발 성장에 좋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머리카락의 탄력도도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머리카락은 잡아당겨도 잘 끊어지지 않는데 탈모가 진행되면 쉽게 끊어지고 윤기도 없어져요. 이런 신호들을 하나둘 발견하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사부 생활 습관과 탈모의 관계. 자, 이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탈모와 생활 습관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 중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생활 습관이 모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먼저 수면부터 살펴볼까요? 혹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시고 새벽 1시에서 2시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지 않나요? 수면 부족은 탈모의 적이에요.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모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탈모를 악화시키죠. 특히 40대 이후에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최소 7시간은 자려고 노력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두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살 좀 빼야지 하면서 굶거나 탄수화물만 빼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는 모발 건강에 독이에요. 중년기에는 기초대사율이 감소하면서 체중 관리에 대한 압박감이 커져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체중 감량보다 우선이에요. 불규칙한 식사도 문제예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 몰아서 먹는 패턴. 이런 식사 패턴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영양소 흡수도 방해해요. 세 번째, 음주와 흡연 문제입니다. 회식이 많은 중년층,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는 하지만 탈모에는 정말 좋지 않아요. 과도한 음주는 아연과 비타민 비복합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성장 호르몬 분비도 방해해요. 흡연은 더 심각해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모낭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탈모가 가속화되죠. 네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중년이 되면서 운동량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도한 근력 운동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어서 탈모에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유산소 운동과 적당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은 뭘까요? 먼저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이에요.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요. 샴푸는 두피에 직접 바르지 말고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사용하세요.
두피 마사지도 좋아요. 머리를 감을 때나 평소에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취미 생활도 좋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도움이 됩니다. 오부 탈모 예방을 위한 영양 관리. 이제 영양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년기 탈모 예방에서 영양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둔화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영양을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에요. 머리카락의 약 99%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져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 권장해요. 60kg 성인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죠. 계란 하나에 약 6지, 닭가슴살 100지에 약 25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계란, 생선, 콩류, 닭가슴살, 두부, 견과류 등이 있어요. 특히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어서 모발 건강에 최고예요. 두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아연이 부족하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굴, 견과류, 씨앗류, 붉은 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 10mg 정도인데 이 정도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철분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한데 철분 부족은 여성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폐경 후에는 철분 필요량이 감소하지만 흡수율도 함께 떨어지므로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해요. 붉은 고기, 시금치, 콩류, 건포도 등의 철분이 풍부해요. 철분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커피나 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까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네 번째는 비타민 D예요.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모낭의 생성과 활성화에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중년층은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감소해서 부족하기 쉬워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 비타민 D가 풍부해요. 버섯류, 계란 노른자에도 들어있고요.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돼요. 다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발에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호두, 아마씨, 치아시드, 그리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해요. 비타민 비복합체도 중요해요. 특히 비오틴 B7, 나이아신 B3, 엽산비구 등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돼요. 현미, 귀리, 녹색 채소,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영양소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예요. 무지개색 식단이라고 하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요. 육부 치료 방법과 선택. 이제 실제 치료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개인의 상태, 원인,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해요. 현재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약물 치료예요. 가장 일반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죠. 피나스테리드, 상품명으로는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DHT 생성을 억제해서 탈모 진행을 늦춰요. 남성에게 효과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일부 남성에서 성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미녹시딜은 두피에 직접 바르는 형태예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원리죠.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비교적 부작용이 적어요. 다만 사용을 중단하면 효과가 사라지고 처음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탈모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건 기존의 약한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타스테리드라는 약도 있어요. 피나스테리드보다 강력한 DHT 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 위험도 높아요. 두 번째는 모발 이식이에요. 후두부의 건강한 모낭을 탈모 부위로 옮기는 수술적 치료법이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모발 이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FUT는 후두부 피부를 절개해서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이고, FUE는 하나하나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이에요. FUE가 흉터가 덜 남고 회복이 빠르지만 비용이 더 비싸요. 다만 모발 이식은 비용이 상당해요. 이식할 모낭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년기에 모발 이식을 고려할 때는 향후 탈모 진행 정도를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너무 이른 시기에 하면 나중에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두피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두피 스케일링, 메조테라피, 고주파 치료 등이 있어요. 두피 스케일링은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서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메조테라피는 두피에 직접 영양소를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고주파 치료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이런 치료들은 단독으로는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다른 치료와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한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번째는 저준위 레이저 치료, 영어로 LLLT라고 해요.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두피에 조사해서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원리예요.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기기들도 나와 있어서 편리하죠. 모자 형태나 헬멧 형태로 되어 있어서 착용하고 있으면 돼요. 다만 효과를 보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PRP 치료예요.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소판만 농축시킨 후 두피에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혈소판에는 성장인자가 풍부해서 모발 재생을 도와줘요.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죠. 여섯 번째는 최근에 나온 새로운 치료법들이에요. 줄기세포 치료, 엑소좀 치료 등이 있는데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전망이 밝아요.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탈모의 진행 정도를 확인해야 해요. 초기 단계라면 약물 치료나 두피 관리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면 모발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나이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에 모발 이식을 하면 나중에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늦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7부 탈모와 심리적 영향. 이제 탈모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탈모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친구는 동창회에 가기 싫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사진 찍을 때마다 각도를 신경 쓰고, 심한 경우에는 외출 자체를 줄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장 흔한 심리적 반응은 자존감 저하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변화된 모습에 충격을 받고 젊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상실감을 느끼죠. 특히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던 분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에요.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매력이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실제로는 탈모 외에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중년이실 텐데도 말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활동 회피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하게 되죠. 동창회나 모임을 피하게 되고 사진 찍기를 거부하고 심한 경우에는 외출 자체를 줄이기도 해요. 이런 회피 행동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탈모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요. 실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늙어 보인다는 이유로 승진이나 중요한 업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돼요. 특히 서비스업이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가족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들 앞에서도 위축감을 느끼고 가족 사진이나 행사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심리적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먼저 탈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해요. 탈모는 질병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실제로 미국 남성의 약 50%가 50세 이전에 탈모를 경험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탈모가 있다고 해서 매력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브루스 윌리스, 빈 디젤, 드웨인 존슨. 이런 할리우드 스타들 생각해보세요. 대머리지만 여전히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배우들이에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치료법들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 나가세요.
작은 변화라도 느낄 때 자신감이 회복되고 심리적 상태가 개선돼요. 치료를 받는 과정 자체가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외적인 변화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거나 모자나 두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은 정말 자연스러운 가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운동을 통해 체형을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머리숱은 줄어들어도 몸은 더 건강해지고 멋있어질 수 있잖아요. 네 번째로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해를 구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은 머리 빠진 게 뭐 대수냐라고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고민을 들어주시고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면 적극 지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하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세요. 탈모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오늘 탈모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